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벌써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오랜 기간 달려왔는데요. 네. 또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마무리도 참 중요하잖아요. 오늘 달릴까 말까의 많은 종목들 참 네. 좋은 수익률 내길 기원하면서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에 소개해드렸던 삼성출판사가 네. 1차 목표가를 오늘 터치를 했길래 한번 오랜만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삼성출판사가 오늘 딱 제가 1차 목표가를 24,000원을 잡아드렸는데 딱 24,000원을 찍고 살짝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인물주가 아닌 정책 수혜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의류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 기저귀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이제 신저출산 관련해서는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핑크퐁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출판사가 오히려 저출산 관련 수혜 중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였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바로 급등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수익률이 좀 작은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유튜브 1위, 조회수가 지금 69억 뷰고 1등이 지금 70억 뷰인데 조만간 유튜브 조회수 1등으로 전 세계 글로벌 유튜브 조회수 1등으로 기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그에 따른 모멘텀도 있고요. 또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시장과 조금 상관계수가 적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터치했지만 다시 한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을 중점으로 제가 익저가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저가를 23,0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25,000원 라인대를 조금 상향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26,0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3,000원 라인대 익저가 잡고 25,000원, 26,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익절가는 23,000원이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정책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 거래일 짚어봤던 종목들도 한번 리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동시 진단 키트 섹터 내에서 진매트릭스 한번 리뷰해보죠. 네, 진매트릭스도 지금 오늘 좀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애플이 이제 판매 대수가 3분기 판매 대수가 굉장히 16%나 줄어들었다고 해서 시간 내에서 4% 가까이 급락 마감했고요. 당연히 미 선물이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있을 이제 정부 발표와 그리고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요일 시장은 당연히 오늘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장에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여파로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1.48%면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이 살짝 조정은 시장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수년 전부터 이제 코로나19와 창궐하기 전부터 이제 호흡기 또 감염병 관련해서 진단 키트 또 신약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독감과 또 이제 독감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독감과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유럽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럽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유럽에 이제 수출을 허가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에 전일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18,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25,500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 라인대를 15,0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15,500원 라인대까지는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또 연관 지어서 가격 전략을 또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또 중국 기업주 윙이푸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맞습니다. 컬러레이의 후속주로 제가 이제 윙이푸드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해서 체시스의 후속주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다른 이제 종목들 대비해서 이제 중국 기업주들은 변동성은 좀 크긴 하지만요. 시장과는 조금 상관계수가 적다라고 판단돼서 윙이푸드를 말씀드렸었고 굉장히 좀 탄탄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중국 기업주라고 해서 우리가 기피하는 현상보다는 오히려 중국 기업주 내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대째 13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실적 또한 탄탄한 기업이고 중국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은 전일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은 오늘 약간의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이제 강원도 화천에서 이제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1,62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고 2차 목표가는 1,8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1,320원 라인대를 말씀드렸었는데 1,4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시장 여파로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 네. 있지만 큰 부분이 아니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오늘 리뷰를 들어봤고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섹터, 또 두 가지 종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터 네. 열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섹터도 아마 처음 아니면 정말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네. 섹터는요. 바로 애국 테마주 섹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 섹터를 네.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한일 국장급 맞습니다. 회의가 그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네.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달려야 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바로 이유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애국 테마주는 곧 이제 한일 갈등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이제 한일 갈등이 가장 정점으로 치닫았을 때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정말 한동안 조정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범 기업 관련해서 현금화를 이제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에 따른 일본에 대한 이제 바로 즉각 보복 조치를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또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애국 테마주를 다시 한번 보자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애국 테마주 달리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대장주를 들고 네, 오셨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일단 애국 테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고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성통상 네. 참 반가운 게요. 제가 히트텍을 탑10 것만 있거든요. 근데 네. 브랜드를 탑10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장주인 신성통상 네. 현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9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3%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멘텀 오늘도 꼼꼼히 네. 짚어주실 거죠? 방금 신성통상을 가져온 이유를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나운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탑10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파 브랜드죠. 그래서 유니클로 관련해서 이제 불매 운동이 불거졌을 때 가장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스파 브랜드인 탑1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통상이 모나미아와 함께 애국 테마주의 가장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남성복 브랜드인 지오지아, 뭐 올젠 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이제 애국 테마 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제 그 애국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고 탑10 또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했었었는데 작년 7월부터 이제 올해까지 그리고 또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조 이상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까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의 일본의 전범 기업을 이제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 현금화를 이제 조만간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본이 그에 따라서 한국 측 자산 압류와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일본의 극우 단체죠. 네, 상케이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에 따라서 한일 갈등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이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WTO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 방안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반유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WTO에 우리가 제소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대놓고 이제 반유명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한일 갈등이 계속 증폭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든
되던 간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던 간에 동맹국들끼리의 어느 정도의 이제 서열 다툼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에 따른 기싸움도 치열하게 불거질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한일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다시 한번 일본의 우리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갈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어서 애국 테마주의 대표 종목인 신성통상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서울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30만 원 입학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보통 지금 13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총 지급액이 41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냥 모든 거를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딱 한정돼 있어요. 딱 의료와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 관련 종목들 스마트 기기만 살 수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제로페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또 10대 청소년들이나 또 그리고 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기 때문에 탑10의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성통상의 매출 또한 더욱더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요.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내년부터 지급될 수 있는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지원금 30만 원 지급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해서요. 신성통상을 가져왔습니다. 네, 한일 갈등 수혜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 3번 모멘텀은 저도 참 새롭네요.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해 볼지 한번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아까 3%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었는데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이 종목 또한 뭐 변동성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렇게 차트만 딱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가 두 번에 걸쳐서 고점 대비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성통상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2차 매수가는 제가 손절 라인대를 1,7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는데요. 한 1,75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1차 목표가는 2,100원 라인대, 이 박스권의 바로 정고점 라인대인 2,100원 라인대를 여러분들이 1차 매수가로 1차 목표가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2,3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750원 선에서 2차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섹터는 그럼 어떤 섹터죠? 네, 두 번째로 가져온 섹터도 제가 이제 배터리 데이 때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가져온 섹터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 섹터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섹터, 저희 뭐 모트렉스, 칩셋미디어 맞습니다. 참 많은 종목들로 수익률을 안겨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비보고라는 네. 말씀 해주셨고요. 바로 이유 들어볼게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워낙에 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까지 미국 대선 전후로는 시장에 강하게 상승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 좀 낙폭이 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관련 섹터, 뭐 5G, 2차 전지, IT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왔었는데 가장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관점에서 비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또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두 번째 종목은 칩스앤미디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네. 저희가 10월 첫째 주에 맞습니다. 5차 목표가까지 세울 맞습니다. 정도로 정말 급등하던 종목인데요. 네. 이번에도 또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장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현재 구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5%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1,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재료들 많이들 아실 테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칩스앤미디어, 에이테크 솔루션 다 좋았던 추억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칩스앤미디어도 아마 50에서 60% 가까이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일주일 안에 수익이 다 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세계 3위의 비디오 IP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엔 유일합니다. 비디오 IP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비디오 영상을 녹화하고 재생하는 기능이다. 재생하는 기능의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드론, 그리고 뭐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도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 여파로 최근에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돼서요.
있어서요. 세 번째 기술적 반등 관련 종목으로 칩스앤미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기술적 반등 네. 관점으로.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50% 가까이 큰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 최근에 시장 여파로 또 감사하게도 크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요.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때는 10,000원을 잡아드릴게요.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 초가 라인 때를 10,000원을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1,500원 라인 때 또는 1,600원 라인 때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목표가는 12,500원 라인 때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바로 전고점 라인 때 제가 이때 한 3차, 4차 목표가를 잡아 들었던 것 같은데 13,500원 라인 때까지 여러분들이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12,500원 라인 때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 12,500원 라인 때를 익저가를 설정하셔서 13,500원까지 끌고 가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섹터 내에서 칩스앤미디어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요즘 해외 증시 상황이 상당히 네. 불안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뉴욕 시장 금요일장이 있는데 그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전일은 굉장히 좋았어요. 3대 네. 증시가 이제 GDP 관련해서 예상보다 호시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3대 증시가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 내에서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이 3분기 이제 판매량이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 내에서 4%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선물이 현재 지금 마이너스 1% 가까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음 주 이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네.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됐던 간에 오히려 추가 부양책에 대한 이제 합의는 더욱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겠지만 대선 이후에는 빠르게 시장이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장 그런 이슈들에 좀 더 네. 귀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매니저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다음 주장을 준비하고 싶다면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네, 어느덧 벌써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MBN 골드 사이트에서 다음 달 11월 달에 우리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었고 9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시장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들이 좀 크게 고점 대비 특히 IT는요 30에서 40%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 어떤 전략을 짜서 우리가 10월 달에 그 하락을 빠르게 만회할 수 있고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장 끝나고 오늘 MBN 골드 사이트에서 오후 4시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도 김준호 매니저님 만나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게요. 달릴까? 말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이런 시장에선 김준호가 잘합니다. 잠시 후 4시에 뵙겠습니다.